솔직히 영어에 대한 기초가 있었나요? 중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 다 아는 비동사 알고 뭐 1, 2형식 알고 노베이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정말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편입이다라고 주변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 편입 수원 캠퍼스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합격생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 건데 우선 자기소개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 캠퍼스 퍼플반을 수강했고 편입으로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 합격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오세현입니다. 우리가 처음 합격자 발표 났을 때 기분이 좀 어땠어요? 정말 진짜 1년 동안 고생한 게 진짜 한 번에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이제 합격한 학교가 이제 국민대 말고 다른 학교도 있어서 네. 사실 선생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기쁨은 금방 없어진다. 왜냐면 다른 학교에 걱정이 남기 때문에 금방 없어지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진짜 처음 발표 났을 때는 군대 전역만큼 기뻤던 것 같습니다. 국민대 국제통상은 최초 합격인가요? 추가 합격인가요? 추가 합격 1차 합격했습니다. 추가 몇 번이었나요? 예비 4번 받았고요. 네. 그 다음 1차에서 바로 합격이 나와서 그렇게 합격했습니다. 그럼 많이 기다리진 않았겠네요. 네, 한 3일 정도 기다렸다가 3일.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엄청 막 이렇게 떨리진 않았겠네요. 3일 만에 발표돼서. 그죠. 그 전에 붙었던 학교도 있다 보니까 국민대학교는 그렇게 떨면서 기다리진 않았죠. 그럼 국민대 말고 붙었던 학교가 어딘가요? 경기대, 가천대, 인하대, 그다음에 항공대 이렇게 국민대 제외하고 4개 붙었어요. 그럼 국민대 제외하고는 다 최초 합격인가요? 경기대, 인하대는 최초 합격이었고 항공대, 가천대는 예비로 붙었습니다. 항공대, 가천대도 예비가 한 몇 번이었나요? 가천대도 한 자릿수 때였고 항공대는 10 몇 번 때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거 시청하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이제 그런 게 지표가 되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1, 2월, 3월 달 정도에는 저도 50점대에 머물렀었는데 시험을 계속 치고 익숙해지면서 60점대, 70점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 때 토익 점수가 혹시 있었나요? 저는 군대에 이제 휴가중부터 학원을 다녀서 토익 점수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토익을 딸까라고 선생님과 상의도 해봤지만 네. 저는 편입 공부에 더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토익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편입하러 왔을 때 솔직히 영어에 대한 기초가 있었나요? 영어에 대한 기초는 저는 딱 중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남들 다 아는 비동사 알고 뭐 1, 2형식 알고 이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물어봤냐면 학생들이 나 기초가 없는데 어렵다고 그러는데 편입 영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죠. 저도 그랬고 물론 많은 분들이 저 노베이스인데 인서울 하고 싶어요. 또는 노베이스인데 저 대학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주변에서도 제가 편입을 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항상 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노베이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정말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편입이다 라고 주변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입은 준비한 계기가 뭔지? 제가 편입을 우선 준비하게 된 계기는 우선 고등학교 입시 제도에 정시, 수시, 뭐 논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수시, 정시를 제외하고 제게 남은 거는 정말 편입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편입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살면 누구를 만나든 혹시 어느 대학교 다니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물론 모든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지만 그냥 얘기했을 때 혹시 그럼 거기 대학교가 어디 있는 거예요? 라는 말을 우선 듣기 싫었기 때문에 편입을 했습니다. 혹시 전적 학교가 어딘지요?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에 재학을 했었고 이것도 항상 저 대림대학교 다닙니다 하면 혹시 학교가 어디 있는 거예요? 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기출문제도 하반기에 풀었는데 그쵸. 학교별 준비 방법은 특히 뭐 국민대학교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붙었던 국민대학교는 기출이 21년도까지밖에 없어서 사실 선생님들도 많이들 얘기해 주시지만 이게 한 학교만 죽어라 준비해서 한다고 그 학교를 붙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학교를 공부하면서 단어 수준도 올리고 이 시험에 대한 감을 올린다는 생각으로 저는 기출을 풀었기 때문에 뭔가 이 학교의 합격법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문법이거든요. 문법 솔직히 뭐 중고등학교 때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문법은 공부를 어떻게 했나요?
우선 문법 공부는 저는 초반에 잘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나중에 갈수록 논리랑 독해 비중이 정말 많이 커지기 때문에 분명 요즘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도 되게 부끄럽고 이제 낯을 많이 가리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저는 정말 김영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고 특히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어휘는 몇 단어 외웠나요? 저는 이제 공부에 대한 감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내주는 만큼 이만큼 외워라 라고 해서 3, 4월 정도는 그렇게 외웠었고요. 그 뒤에는 제가 공부하면서 진짜 어휘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학원에서 내주는 거 플러스 한 200개, 300개 정도 다 외우진 않지만 보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게 독해 공부 방법인데 독해는 솔직히 이게 막 보이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새로운 질문을 계속 가야 되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나가나요? 우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정말 독해가 안 풀려서 처음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독해를 2문제, 3문제밖에 못 맞췄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독해도 마찬가지로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모든 게 영어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면 정말 한 문제도 풀 수가 없어서 우선 본인이 독해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단어부터 차근차근 키워 나가시다 보면 문장이 읽히다 보면 이게 주제구나. 이 정도 예시고 이게 내용이고 결말이 있구나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맞아요. 영어는 단어 공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쵸. 네. 읽을 수 없으면 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 한 1년 정도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힘들 때가 솔직히 여름이잖아요. 맞아요. 여름 때 정말 힘들죠. 그럼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도 물론 슬럼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슬럼프 비슷한 약간 감기 기운으로 예시를 들면 약간 그런 기운이 온다 싶으면 항상 저희 퍼플반 부원장쌤이 맡아주셨는데 부원장쌤한테 가서 선생님 저 요즘 슬럼프가 온 것 같습니다. 항상 매번 그렇게 얘기해도 선생님이 항상 언제나 상담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저 이 부분이 모자라고 요즘 이런 거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학원은 저보다 훨씬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한테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제 슬럼프 극복의 방법이었습니다. 김영 편입 수원캠퍼스 퍼플반이 인원이 좀 적은 특수반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거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처럼 공부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막상 책을 피면 어떤 걸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듯이. 근데 이제 종일반은 이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의무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단어 몇 글자라도 더 보기 위해서 저는 퍼플반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저희 퍼플반 같은 경우에는 좌석도 넓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짐을 두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고 정말 공부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가 약하고 의지가 약하시다고 하면 저는 퍼플반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습했나요? 저는 스터디를 꾸준하게 쓰지 않아서 정확히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3월부터 항상 학원을 아침 7시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저녁 7시, 8시, 9시 이렇게 조금씩 늘려서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 공부하면은 한 어느 정도 되면은 합격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좀 왔나요? 저는 이제 한 7월, 8월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저희 이제 상위에 있는 친구들은 이름을 올려줘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처음 들어갔을 때 그래도 대학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개강하고 한 2주 정도 지났잖아요. 좀 많이 틀려진 점이 뭐가 있나요? 전에 있던 학교와 가장 큰 점은 우선 캠퍼스가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넓고요. 그리고 동아리, 학교 활동들, 그리고 도서관에 가봤었는데 도서관에 책들도 정말 많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서 좀 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화면을 보고 있는 편입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조언하고 싶으면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편입을 준비하는 걸 고민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당장 다음날부터 학원을 다니세요. 다음날부터 공부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12월에 본인에게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붙은 학생 얘기 들어봤는데 우리가 보면은 대학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를 다녀보면 후회를 많이 하고 수능 보고 수시로 갔던 뭘 하던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는데 정말 내가 공부를 하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옆에 있는 학생처럼 1개월이든 6개월이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결과가 나온다고 믿고 있고요.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믿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다니면서 느낀 점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우선 편입을 하면서 유명한 대학교 캠퍼스들을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다니면서도 이런 학교 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편입이라고 생각하고 이 편입 기간 동안 정말 이것만 바라보고 달리신다면 인생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입한 걸 기반으로 나중에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 내년에 옆에 있는 학생처럼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